긴급속보, KF-21 이럴수가 폴란드 폭탄 선언에 있니 발칵, 단 한마디가 만든 8조 원의 대반.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소식 등 21세기 신냉전 기류 속 각 국가는 국방비 증액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방산업계는 뜻밖의 대호황을 맞았다. 특히 K방산은 가성비와 빠른 납기, 수입국 맞춤 금융정책 등 경쟁 우위를 통해 대형 계약을 잇따라 따내고 있다. 2020년까지 연평균 20억 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올해 170억 달러, 하나 약 22조 1천억 원을 넘어서 200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올해 K방산의 빛나는 실적에는 큰손 폴란드의 총괄 계약이 큰 몫을 차지했는데, 최근 폴란드가 FA50 계약의 선수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폴란드 군비청은 FA50 48기의 수출 계약 이후 2달 만에 9억 달러를 선수금으로 입금했다. FA50 계약이 총 30억 달러 규모이기에 계약금의 30%를 선수금으로 납부한 것인데, 통상 무기 수출 계약의 선수금은 10% 수준이며 지급 시기 역시 1년 정도의 여유를 둔다고 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측은 선수금을 통상 수준보다 많이 지급하는 대신 정해진 납기 일정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로 향할 FA50은 12기가 내년 하반기에 먼저 인도되고, 나머지 수량은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폴란드의 이 같은 요청은 커지는 안보 위협 속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으로 빚어진 전력 공백을 이른 시일 내에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처한 상황도 성격도 다르지만 폴란드의 통 큰 입금에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건을 떠올렸다. 2016년 체결한 공동개발 계약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 수준인 약 1조 6천여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시제기 1기와 각종 기술 자료, 48기의 현지 생산 라이선스를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재정 악화 등의 이유로 2019년 1월부터 분담금 납부를 중단했고, 입금이 완료된 2272억 원을 제하고도 약 8천억 원 정도의 연체금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내 여론은 계약을 파기하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고, 1호기의 시연비행 성공 소식에도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어내자는 주장이 빗발쳤다. 인도네시아의 지지부진한 개발 분담금 이슈는 지난달 인도네시아가 소액이나마 납부를 재개하면서 다시 물꼬를 텄다. 지난 9월 KF-21 시연비행 성공 기념행사에서 무함마드 헤인드라 인도네시아 국방부 차관은 가까운 납부 계획을 밝혔고, 이후 지난달 1일 KAI는 약속이행 반보금 성격으로 94억 원이 입금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3,300만 달러, 하나 약 464억 원을 KF-21 분담금 예산으로 책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예정 금액까지 모두 합쳐도 연체액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은 끊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실효성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방위산업정책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인 안기 엘리마 변호사는 KF-21 개발 비용 납부에 대한 내부 인식을 개인의 생각이라며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분담금 미납과 관련하여 그는 양국이 오래전부터 협정을 맺어왔고 양국 대통령이 최근 직접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계획했던 것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밝히며 KF-21 사업에 보다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현재 KF-21 사업에는 PTDI만 참여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사업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를 확대하고 이후 현지 생산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더해 엘리마 변호사는
4.5세대 전투기에 머물 게 아니라 5세대 준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라며 그래야 수출도 가능하고 양국이 함께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서로가 핵심 방산 협력 국가임을 공고했고 업계 역시 이를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되레 쏘가리를 키워 답답한 계약 이행을 부추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KF-21 개발 사업에 대해 네티즌들은 결국 신뢰의 문제다. 실무자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간 보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눈치 싸움 하는 것 같네. 양산은 멀었는데 연체는 몇 년째. 우리도 힘들게 개발한 기술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2. 한국만 뒤통수 맞았다. KF-21도 모자라 잠수함 계약까지 파기한 인도네시아 근황.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속에 남중국해 전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우방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군사력 증강에 힘을 쓰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2015년 KF-X 사업에 참여하며 개발 비용의 20%,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현재 8천억 원을 연체 중이며 30%를 석유 및 함유 등 현물로 지급하겠다며 협의에 나서기도 했지만 상황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KF-21이 성공적으로 개발 중이니 인도네시아 국기를 떼고 독자 개발 체제로 돌아서자는 여론이 우세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최근 잠수함 관련 계약에서도 대금 처리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모양이다. 18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산업은행의 자료를 인용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에서 약 800억 원의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계약금을 받지 않고 잠수함 핵심 부품과 설비를 선발주한 상태이다. 2019년 잠수함 2차 계약 체결 이후 인도네시아는 3년 넘게 계약을 발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이대로 계약을 파기한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더불어 현재 인도네시아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파벌이 다른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는데 방산산업 변혁을 주장하는 터라 이전에 발주한 국산 잠수함 성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이미 1차 사업을 통해 3척의 잠수함을 인도했기 때문에 계약 파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어떠한 건조 계약 취소 검토 및 취소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라고 전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약 발효만 되면 전액 환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계약 파기를 선언하기 이전에 손실금을 문제 삼은 것은 섣부른 걱정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지지부진한 KF-21 개발 비용 상환 절차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의 잠수함 계약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제 인리는 손절하자. 사인해놓고 계약 이행 안 하는 게 문제죠. 선수금은 받고 발주했어야지. 인리 왜 이렇게 밉상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올 2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도입을 확정했고 F-15 도입 역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당 계약 역시 빚을 내서 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연체 중인 미납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먼저 언급하며 실무 협의 의지를 보였는데 인리의 향후 행보를 주목해보자. 3. KAI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납입 일정 구체화 추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KF-21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을 손질해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1월 실무협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총액을 1조 6천억 원으로 확정했고 이를 앞으로 언제 얼마씩 이행할지 등을 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KAI가 후속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KAI는 가능하다면 내년까지는 후속 협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분담금 체납 문제가 2에서 3년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분담금 약 8천억 원을 연체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일 94억 원을 방사청에 납부하면서 분담금 추가 납부에 물꼬를 텄다. 자카르타 현지 방산전시회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강구영 KAI 사장은 KF21 사업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 같은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헬기 시장에도 진출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인도네시아가 우리 회사의 소형 무장 헬기,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첫 수출국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지형 특성상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수송용 헬기의 수요가 있을 것이고 긴급 응급용 헬기와 해상 테러 대응용 무장 헬기의 잠재적 시장으로도 평가된다고 설명했다.